우리 통신설비 기능장 지금 이제 와서 수업 듣고 계신데 처음에 이렇게 접수하고 상담하고 할 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겁 엄청 주죠. 아이 뭐 필기가 뭐 합격률이 엄청 저조하니 엄청 어렵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기사나 산업기사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통신설비 기능장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필기 과정에서 이제 불합격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그럼 필기시험이 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미친 듯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수험자 자체가 틀린 거야. 보통 일단 기사산업기사는 애들 응시사의 한 8, 90%가 대학생들이야. 맨날 공부하는 새끼들이야. 맨날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 조금 더 해가지고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거 딴다고. 근데 기능장이다라고 하는 건 응시 자격 자체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죠? 보통 실무 경력으로만 본다 그러면 경력이 한 9년씩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응시자 자체가 보면 연령대가 일단 높아요. 연령대가 높다라고 하는 게 꾸준히 얘는 20대부터 30대까지 공부만 하던 그런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 얼마나 바빠. 돈도 벌어야 되고 애 젖도 줘야 되고 막 할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부를 항상 등한시 했다가 그래도 자격증 따야 되는데 이런 좋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응시하시는 게 이런 기능장 과목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가물가물한 거야.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응시자들이 대부분 이제 필기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과목이 너무 어렵고 내용이 너무 이런 게 아니야 사실. 이제 통신설비 기능장이라고 하는 과목을 난이도만 놓고 보면 기사산업기사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왜냐면 이제 좀 광범위하게 다루기도 하고 또 실무 위주로 다루기도 하면서 이제 항상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하면 문제는 되게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범위가 좁다 중간고사 볼 때도 요만한 걸로 하면 막 대도 안 한 구석에서 문제 막 찾아서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범위가 넓어지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우리가 별로 안 어려운 문제를 맞출 정도로도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락자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되겠죠. 그죠? 뭐 전체 필기 합격자가 뭐 10%다, 15%다 그러면 학원 다니는 데들은 다 8, 90% 이렇게 합격을 하죠. 근데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 별로 없잖아.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저희 책밖에 없어요. 책은 엄청 팔려. 책은 엄청 팔려. 애들 다 책만 보고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학원비 이런 게 부담되기도 하고 시간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도 어렵고 하니까 책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힘들어요. 사실 책만 보고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고 나서 수업도 듣고 하시니까 이 중에서 사실 쌤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쌤 저는 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다음 회차에 다시 할게요. 이러신 분들도 한두 명씩 나오긴 하세요. 나오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공부는 할 때 해야 돼요. 이번에 해가지고 한 번에 좀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갈게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책 보면 우리 책 제일 앞에 보면은 요약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약 정리도 있고 이제 예상 문제 이런 거 있고 뒤에 이제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요약 정리다라고 하는 게 엄청 매력적이야. 어떻게 매력적이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한테 이보다 좋은 게 없어. 페이지 수도 엄청 조금밖에 안 되고 이거 간단하고 이거 내용도 얼마 안 되고 한두 시간 공부하면 알 것 같고 하고 이거 요약 정리만 봐도 시험을 잘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줄거리만 이렇게 딱 보는 거야. 그럼 내용이 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장면들 다 놓치고 스포츠 하이라이트만 보면 결과는 알지. 결과는 아는데 중간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새끼가 번트를 대서 1루에 나간 건지 4사구로 나간 건지 모르잖아. 그지? 화면 보니까 갑자기 말루가 돼 있어.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는 이제 많은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나서 다시 요약 정리를 본다는 건 물론 도움이 돼요. 자기 기억을 되새겨주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약 정리만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겠다.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풀려. 그러니까 앞에 요약 정리가 있다고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책을 썼으면 편제를 조금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제일 앞에 요약 정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어디서부터 해요? 첫 장부터 하는 거야. 첫 장부터 해갖고 요약 정리 막 봤어. 그럼 또 이제 며칠 또 공부 안 하다가 다시 보면 뭔가 기억이 가물가물해. 또 요약 정리를 막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막 혼자 자위를 해요. 내가 요약 정리 몇 번 보니까 나 요약 정리를 달달달 다 외웠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도 안 풀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요약 정리를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요약 정리 이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딸딸딸 보지 마시란 얘기야. 그거 보지 말고 우리가 다룬 내용 이제 쌤들이 와갖고 막 이론 설명도 해주고 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하잖아요. 그죠? 쌤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책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책에 없는데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요거를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쌤 수업들 들으면서 필기 잘 하셔야 돼요. 책이 없는 거야. 이거 안 좋고 있다가 어디 요약 정리에 있겠지. 쌤 왜 이런 건 책이 안 실어줘요? 그럼 책을 몇 페이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책만 팔리고 학원은 장사가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학원 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책에 모든 걸 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수업 들으실 때 이제 방향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보통 뭐 한두 시간 이론 설명해 두시고 또 뭐 한두 시간 같이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야. 문제만 풀어가지고 안 돼. 이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듣고 잘 필기해서 그 내용들 좀 익혀 두시고 같이 문제 풀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돼서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자꾸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단원 다 봤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 단원의 요약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푸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뭐 잘 안 풀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체크하셨다가 담당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네, 볼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거는 처음에 나오는 단말기하고 교환기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외우는 거야. 외우기 그냥 이렇게 보고 외우고 문제 보면 똑같은 거 있고 찾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머리가 막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막 외웠는데 돌아서 가지고 여보 나 물 좀 줘. 그래 물 주고 나면은 내가 지금 뭘 외웠나 이런 게 막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돌아서면 잊어먹고 하잖아요. 그죠? 돌아서면 잊어먹고 하는 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돌아서서 안 잊어먹을 수는 없어요. 안 잊어버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건 있어. 내가 지금 한 번 딱 봤어요. 한 번 봤는데 고개 돌렸다가 한 5초 있다 다시 보니까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 두 번 봤어요. 두 번 보면 고개 돌려서 다시 봐도 한 15초 정도는 알아야. 뭔지 알겠죠? 그죠?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기억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10번, 100번 봤다고 이걸 평생 기억하냐? 평생 기억 못해요. 우리 언제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최소한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러나서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실기 들어가면 또 다 잊어먹는 거야. 몰라도 돼요. 실기하면 또 실기에 맞는 또 학습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필기 과정 할 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쌤이 머리가 나빠. 원래 기본적으로 쌤이 머리가 나빠서 외우는 걸 되게 싫어요. 그래갖고 원래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에서 가르치잖아. 그치? 나도 학생들이 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될 수 있으면 쉽게 알려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덜 외우게 알려주려고 해요. 외우는 게 많은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근데도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단말기, 교환기 부분은 실제로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자꾸 눈에 익혀두시고 또 보고 하면서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가지고 제가 미리 강조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단말기하고 교환기를 볼 텐데, 먼저 단말기 먼저 볼게요. 자, 단말기,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말기가 뭐냐면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 자, 전화기 가지고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 뭐 회차 따라 가지고 막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것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익히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전화기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자 이거. 전화기 우리한테 너무너무 친숙해요. 그죠?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전화기는 뭐 다 뭐 연애할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쓰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전화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 말하는 부분 있죠. 그죠? 송화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우리 귀에 대고 듣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수화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송화기, 수화기 뭐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보낼 송자, 받을 숫자 쓰는 거예요. 그냥 보낼 송자, 보내는 거니까 내가 말해가지고 딴 놈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수화기는 딴 놈이 얘기한 거 내가 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얼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다이얼. 다이얼이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또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얼이 뭐예요? 1, 2, 3, 4, 5, 6, 7, 8, 9, 뭐 별, 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걔들을 다이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송화기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문제를 낸다. 뭐를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하냐면, 자, 송화기다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안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실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소실. 탄소실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게 되게 고차원적인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여기다 말만 했는데 저기 떨어져 있는 새끼가 갑자기 내 목소리를 막 듣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 놀라운 걸 만들어내려고 전화기 누가 만들었어요? 벨 만들었잖아요. 우리 도전 골든벨 이런 거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거야. 상식 차원에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데 벨을 뭐 알면 괜히 사람이 유식해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자, 탄소실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런 통에다가 탄소 알갱이를 막 채워놨어요. 탄소 알갱이를 잔뜩 채워놓고 우리가 말을 해. 말을 하면은 이제 말이다라고 하는 게 압력이 있다 이런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전화기에서 갑자기 벨 소리 나면 특별히 뭐 진동 이런 거 안 눌렸는데도 뭐가 뭐 바람이 튀어나온 것 같이 뭐 이렇게 뭐 힘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죠? 음압이다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압을 이렇게 주면 여기 안에 있던 애들이 음압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미니까 막 밀리고 어떻게 되겠죠? 그죠? 진동한다 그래요. 얘가 진동을 하면서
진동을 하면서 원래 우리 송화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음성 신호를 그대로 묶어가지고 딴 애한테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전선을 따라가지고 전기 신호가 전파가 되는 거야. 전기 신호가 날아오면 수화기가 또 뭐 하겠어? 전기 신호를 다시 음성 신호로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원래 송화기다라고 하는 놈은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야.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게 뭐냐, 송화기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건 그냥 말 그대로 기초로서 우리가 다른 상식 이해하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음성 신호를 이렇게 줬더니 전기 신호로 도대체 어떻게 바꾸냐 이 소리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안에 있는 탄소 알갱이들이 진동하면서 어떤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송화기 쪽에서 나오는 전류라 그래가지고 송화전류라고 불러요. 자, 송화전류다라고 하는 전기 신호가 나오게 될 텐데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잘 들려요. 송화전류가 크면 좋겠어. 자, 전류다라고 하는 놈하고 저항이다라고 하는 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탄소 알갱이들이 이루고 있는 저항값이 있어요. 얼마냐면 한 20에서 60 정도 된다 그래요. 20에서 60옴 정도의 얘가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20옴에서 60옴 정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얘한테 음성 신호를 줘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송화전류를 만들고 싶은데 잘 들리려고 그러면 송화전류가 커야 된다 그랬어요?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커야 된대. 얘가 크고 싶으면 저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면 음압이 동작을 하면 음압이 얘한테 힘을 더해주면 여기 안에 있는 탄소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면서 저항값을 떨어뜨려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음압을 주면 저항이 작아져. 저항이 적어지니까 송화전류가 커지면서 이제 음성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탄소 안에 있는 기본 저항은 얼마? 20에서 60옴 정도가 있는데 내가 소리를 내면 이 저항값이 작아지면서 전류가 커지면서 어떻게 음성이 전달이 잘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크게 얘기하면 잘 안 들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크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데 제일 안 들린다 그러면 야 하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또 들린대. 왜 들리는 거야? 내가 소리를 빽 지르니까 음압이 더 세지겠죠. 그죠? 그럼 저항값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럼 전류가 더 커져가지고 더 잘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리인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원래 기본 저항값은 20에서 60인데 전화기를 1년 썼어. 20에서 60인 거야. 전화기를 한 5년 썼어요. 그럼 저항값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전화기를 오래 썼어. 전화기가 노후가 됐어요. 그럼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죠? 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야? 송화전류가 낮아져서 그렇구나. 이 새끼는 왜 낮아진 거야? 저항값이 커져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얘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자체 저항값이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류값이 낮아져서 잘 안 들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용 연한이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진다 혹은 작아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뭔가 말을 고급스럽게 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문제니까. 사용 연한이라고 하는 게 뭐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몇 년 썼냐 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저항값이 작아진다 그러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사용 연한이 길어졌다라고 하면 탄소실의 저항값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복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뭔가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기본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문장이 이 소리였구나 그냥 아실 수가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청 주파수. 자, 우리가 뭐 소리 같은 건 다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된다 그러는데 가청 주파수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얘는 뭐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을 얘기해 주는 거야. 보통 얼마냐면 20Hz에서 20,000Hz까지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0,000Hz다라고 하는 건 20kHz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시죠? 그죠? 키로가 10의 3승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가. 근데 나는 쌤 저는 한 50,000Hz도 들을 수 있는데요. 그건 누구야? 별그대에 나오는 김수영 같은 그런 외계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막 뚜뚜뚜 하면 다 들리는 거야. 아니면 뭐 박쥐 이런 애들은 뭐 초음파까지 듣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인간인 이상은 요 정도 들어요. 요 정도 들었는데 언제가 제일 잘 들리냐면 한 2에서 3.5kHz 정도가 우리 귀에는 제일 적당하게 이쁘게 잘 들린대요. 이게 이제 이때가 제일 가장 잘 들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또 뭐라고 하냐면 최대 응답 특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자, 최대 응답 특성이다. 아, 잘 들린다 이런 소리야. 아, 언제가 제일 잘 들린다? 한 2kHz에서 3.5kHz 정도 되면 가장 잘 들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한 2kHz에서 3.5kHz 정도의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잘 들리는구나. 최대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표현들도 해줘야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전화기 쪽에서는 이제 송화기가 잘 나와. 송화기하고 다이얼이 잘 나오고 수화기는 별로 잘 안 나와요. 뭐 우리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하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지? 듣는 쪽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얘가 뭘로 구성이 돼 있나 정도만 볼게요. 수화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 신호를 다시 음성 신호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동판. 어차피 또 소리가 떨려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일이다라고 하는 놈하고 영구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이제 소리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요런 애들로 구성이 돼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놓을게요, 그냥. 아, 다음 중 뭐 수화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먼저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지선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의 특징이 나온다라고 하는 놈은 아, 요거 시험에 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요 세 개는 보기로 하고 한 개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걔가 답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특징이 한 개다, 두 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맞는 걸로 잘 나오는 거고. 특징이 막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면 아, 틀린 걸로 잘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좀 더 좋아요. 자, 다이얼이다라고 하는 놈은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자, 다이얼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따로 빼서 공부를 해볼게요, 미리. 다이얼이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완전 옛날에 어렸을 때 전화기 보면 다이얼 어떤 거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뭐 박물관 가도 잘 안 나와.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굉장히 현실적인 놈이라고 얘는. 현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회전식 다이얼을 쓰기도 했는데 안 써요, 이제는. 지금 뭐 버튼식 다이얼, 푸시 버튼 다이얼이라고 얘기해요. 자, 푸시버튼 다이얼이다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푸시버튼 다이얼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얘는 MFC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뒤에 얘기 듣고 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MFC 방식이다라고 하면 우리 영어 싫은데 이게 뭐야 이게 M, 멀티, F, 프리퀀시. 그래갖고 이게 다양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이구나. 뭐 멀티 프리퀀시 코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MFC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푸시 버튼 다이얼이다 생각을 해놓고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주파수를 여러 개 쓰겠대. 몇 개 쓰냐면 미리 보면 8가지 주파수를 써요. 8가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MFC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푸시 버튼 다이얼 이렇게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뭐 있어요? 이것도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별0 샵인가, 샵0 별인가 막 헷갈려가지고, 선생님, 저 핸드폰 한 번만 보고 시험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샵, 별, 뭐든지 원래는 별이 있고 0이 있고 샵이 있어요. 근데 여기